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영양팀 임상영양사 김초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관리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노년기 영양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식생활 관리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증상과 질환으로 인해 식사가 어렵기도 한데요. 그때 식사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식생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 영양관리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신체적 환경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미각이나 후각 등 감각 기능이 떨어지면서 더 짜게 먹게 되고 입맛이 잘 느껴지지 않다 보니 식사를 통한 즐거움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다양한 질환과 약물 복용으로 인해 입맛이 없어지기도 하고 치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정상적인 식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의치가 있다 하더라도 씹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이나 식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화기관이 약해져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하는 문제로 식사량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근육과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운이 없어서 누워만 있거나 신체 활동이 많이 부족해질 수 있고 식사 준비하기가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년기 영양 문제는 한 가지 원인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변화들로 인해 식사량이 줄고 신체 활동량이 줄고 이로 인해 영양 섭취가 고르지 않거나 부족하게 되면 영양불량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영양적으로 불량하게 되면 질병이나 건강 위험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때에 알맞은 양으로 골고루 균형적으로 식사하는 것과 규칙적인 운동, 생활 습관을 병행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적인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면 질병의 발생률을 낮추고 병의 회복이나 치료 효과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므로 노년기 영양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관리에서 균형적인 식사, 건강한 식생활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루 3끼니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식사를 합니다. 끼니를 거르는 횟수가 많아지면 하루 동안 식사량이 많이 부족해질 수 있고 간식으로 식사를 때우거나 아니면 한 끼 몰아서 과식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균형적으로 먹습니다. 이 그림은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한 식품 구성 자전거인데요. 곡류, 어육류, 채소, 과일, 우유, 유제품으로 뒷바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는 기초식품군입니다. 곡류군은 우리 식사에서 주로 주식이 되는 밥뿐만 아니라 빵, 감자, 고구마, 국수, 떡처럼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되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 힘을 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 영양소가 풍부히 들어 있습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는 단백질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근육을 만들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이 단백질이 특히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질 좋은 단백질을 매 끼니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채소에는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고 우리 몸에서 여러 기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 끼니 2가지 이상 나물, 생채, 쌈 등 절이지 않은 채소를 포함시켜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역시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고 매일 1~2개 정도 먹는 것이 적당합니다. 우유, 유제품류에는 칼슘이 풍부하며 골다공증 예방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매일 1~2잔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균형적으로 먹을 수 있는지 식사를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으로 밥이 왔고 밥 대신에 빵이나 감자, 고구마, 면 종류가 와도 괜찮습니다. 새우볶음이나 불고기가
반찬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어육류찬으로 왔습니다. 채소 반찬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국에 넣어서 드시는 것도 채소고, 나물로 드셔도 채소고, 쌈채소나 샐러드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색깔마다도 영양소가 다양하다고 하니 예쁘게 놓고 드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반찬이 많아야지만 골고루 균형적으로 먹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간단하지만 균형적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밥에 김치랑만 드시거나 장 놓고 드시거나 국 놓고 많이 드시죠. 국 하나를 끓이시더라도 시금치, 두부, 된장국처럼 두부를 조금 더 많이 넣어주세요. 밥에 물만 말아서 드셨을 때보다 영양소나 단백질이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계란 요리를 할 때에는 계란 후라이보다는 계란 채소 볶음처럼 집에 있는 채소를 같이 볶아주세요. 여기에 치즈 한 장을 더 추가하면 열량과 영양소가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밥에 국 하나 또는 반찬 하나만 놓고 드셔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자전거에 곡류, 어육류, 채소를 모두 포함시켜서 드실 수 있고 균형적으로 드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간식으로 과일과 유제품을 먹습니다. 과일은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제철 과일의 영양가가 제일 많다고 하니 제철 과일로 챙겨주시면 좋겠죠? 우유, 두유, 요플레가 포함된 유제품 중에서는 어떤 걸 드셔도 상관이 없고 매일 한두 개 정도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유만 드시면 속이 부글부글해요? 아니면 설사해요?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우유 속에 유당이라는 성분이 잘 소화 흡수가 되지 않았을 때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는 우유 대신에 두유나 요플레로 바꿔 드시거나 시중에 유당 성분을 분해해 놓은 우유가 있습니다. 유당 분해 우유를 선택해서 드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 우유로 드시는 것보다는 따뜻하게 데펴서 드시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과일 유제품을 챙기실 때 과일과 우유를 같이 갈아 드셔도 좋고 요플레에 과일을 넣어서 드셔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하루 6컵 내지 7컵 이상 충분히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여기서 한 컵 기준은 종이컵 1컵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은 특히나 물을 더 많이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탈수나 또 여러 가지 탈수 증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방하기 위해서 생수병을 보이는 데다가 두고 눈에 보일 때마다 드신다든지 아니면 규칙적인 물 드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활동을 늘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식욕을 돋궈주기도 하고 소화불량이 있을 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골고루 균형적으로 드시고 충분한 물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자전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식생활 관리 방법 잘 생각하고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증상이나 질환으로 인해 식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이때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식사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작곤란이란 씻는 것이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방법이 내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조리하는 것입니다. 그림처럼 갈아서 드시거나 다져서 드시거나 아니면 푹 무르게 익히는 부드럽게 조리하는 형태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결체 조직이나 힘줄처럼 질긴 부분은 제거해 주시고 생선도 껍질이나 가시는 제거합니다. 채소를 드실 때 질긴 부분이 있다면 제거하고 조리하시고 조금 더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도 그냥 통째로 드시기보다 그림처럼 저며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두부, 달걀찜, 으깬 감자, 통조림 과일 등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형태입니다. 소화불량이 있을 때에는 방법이 죽과 연두부처럼 부드러운 음식으로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소량, 자주, 천천히 식사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포만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자극적인 음식도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적당한 운동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을 때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 예로는 우유, 두유, 치즈와 같은 유제품과 뼈째 먹는 생선, 해조류, 녹색 채소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우유의 칼슘 흡수율이 높은 편으로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커피나 탄산음료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데 뼈에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므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고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계란 노른자나 연어, 고등어, 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햇빛을 통해서도 많이 합성될 수 있기 때문에 방 안에 누워 계시기만 보다는 규칙적인 운동이나 산책을 통해 햇빛을 쬐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덜 짜게 싱겁게 드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짠 이런 소스 종류들은 조금만 사용하시고 싱겁게 드시는 대신에 다른 맛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나 레몬처럼 신맛을 활용하셔도 좋고 후추나 카레가루, 고춧가루처럼 향신료를 활용하시면 싱겁지만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 국물에는 소금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국을 끓이실 때는 맑은 국으로 작은 그릇에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젓갈이나 장아찌처럼 염장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덜 달게입니다. 달달하고 달콤한 사탕은 맛있지만 혈액 속의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고 덜 달게 드시는 방법은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을 적게 사용하거나 무나 양파와 같은 채소로 단맛을 내줍니다. 간식으로 사탕, 초콜릿, 달달한 과자 대신에 적정량의 과일을 선택해서 드시고 탄산음료나 주스, 식혜처럼 달달한 음료 대신에 물이나 우유, 차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 믹스커피도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믹스커피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블랙커피로 바꿔 드시거나 설탕을 적게 넣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에 이렇게 기름기가 쌓이는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덜 기름지게 드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고지방 음식은 피하고 갈비나 삼겹살처럼 기름기가 많은 육류보다는 담백한 살코기로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튀김이나 전, 볶음류는 아무래도 음식할 때 기름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구이나 찜, 조림, 삶기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식생활 관리도 너무 중요합니다. 꼭 지키셨으면 하는 것 3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사 준비 전이나 음식 드시기 전에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 주세요. 유통기한이 많이 지날 수 있는 것이 후추나 소금, 설탕, 케찹, 마요네즈처럼 소스나 향신료 종류들입니다. 몇 개월, 몇 년 지나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 오늘 집에 가셔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계란 유통기한도 상온에서는 7일, 냉장 보관했을 때 35일 정도입니다. 이보다 오래 두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리하시기 전에 상하진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과류도 수분이 없고 또 보관이 쉽기 때문에 1년 이상 두고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평균 유통기한은 2개월에서 4개월 정도이고 주로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산소나 습기와 만나면 잘 산패될 수 있고 맛과 향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관이 잘못되어서 곰팡이가 생긴다면 독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을 사시면 큰 글씨로 유통기한을 꼭 적어두세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바로 버려주세요. 괜찮겠지 하고 드셨다가 오히려 크게 탈나실 수 있습니다. 식사 준비 중에는 같은 칼, 도마로 고기, 생선, 채소, 과일 등을 한 번에 다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기나 생선에 눈에 보이지 않은 균이 있을 수 있고 이 균이 다른 채소나 과일에 옮겨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식품별로 칼, 도마의 색상을 다르게 하면 위생적으로 조리하시는 데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다 하시고 나서 남은 음식은 가열해 주시고 완전히 식혀서 냉장, 냉동 보관해 주세요. 가장 좋은 건 식사하시기 전에 미리 한 끼니 드실 만큼만 덜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어르신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잘 실천하시고 건강하게 식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